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넘버원 혁신 기업, 대한민국 넘버원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네이버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것들이 이커머스 쪽에 좀 치우쳐 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커머스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던 것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네이버는요, 향후의 성장 모멘텀은 이커머스가 아니에요. 네이버의 향후 성장 모멘텀은 AI, 로봇, OS, 자율주행, 반도체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 네이버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이커머스의 성장도가 꺾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우려가 끼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주가는 시가총액은 언제나 향후 미래, 향후의 모멘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부터는 네이버에 다시금 주목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스크로 작동되고 있는 그런 알리익스프레스라던가 자 현재 리스크 작동되고 있는 이커머스 위기 알리 테무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반영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미래를 반영하고 있느냐, 저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AI 반도체, AI, 로봇, OS 이런 식의 디지털 트윈까지 이런 식의 미래의 반영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깝게는 네이버 웹툰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지금의 주가는 리스크는 반영했지만 미래의 모멘텀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나 현재는 분기 말이죠. 3월 말입니다. 기간 투자자로서 일했던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분기마다 반기마다 혹은 연간마다 각자의 성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3월 말까지 기존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그대로 더해가면서 수익률을 막판까지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낄 수밖에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성과 보고를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숏을 쳤다고 해볼게요. 네이버에 숏을 쳤고 혹은 네이버에 공매도를 걸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에서 자, 올해 들어서 꾸준히 하락했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락을 더하면서 수익률을 늘려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월 말이 되었어요. 그럼 지금쯤이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인데, 자, 분기가 끝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청산시킬 저로에 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쇼커버리지를 이제 끊는다거나 혹은 공매도를 청산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쇼커버링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코앞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4월부터는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수급적인 면만 봤을 때도 이 정도의 쇼커버링, 이 정도의 그런 공매도로 인해서 수익을 봤다면 여기서의 이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성과보고가 끝나면서 4월부터는 다시금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커머스만 주목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 과장되게 띄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다음 분기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경향의 이슈들이 네이버로 둘러싼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번 달에서 우리 이제 좋은 마켓 분석이 그리고 필사단 멤버분들께 분석방이죠. 이제 저희 필승 분석방입니다. 우리 멤버가 되시면 다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방을 보시면 네이버와 관련돼서도 대략 한 6번 정도의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 사우디 아람코와 손잡았다. 중동, AI 클라우드 구축 협력. 지금이야 시장은 이커머스만 주목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 AI, 디지털 시티 이런 쪽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네이버라는 거예요. 로봇계 안 들어야 될까? 네이버의 전용 OS, 네, 로봇계의 OS를 네이버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OS죠. 스마트폰의 OS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OS 현재 테슬라 FSD, 샤오펑 이런 브랜드들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거의 글로벌에서는 최초격에 가깝게 OS를 내세운 겁니다. 향후
로봇과 AI가 결합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주목할 부분이 충분히 있겠죠. 지금 보시면 자 네이버가 로봇 자율주행 AI 반도체 디지털 트윈에 이어 OS까지 진영을 넓혀가고 있군요. 명실상부한 한국 1위 AI 기업답게 AI 기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산업들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 하나하나의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성공을 이뤄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핀더더의 한국 진출로 인해 이커머스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로 한국 AI 산업의 핵심 기업임에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죠.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이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분석을 약간 3월 8일에 좀 해드렸고요. 또 이런 기사가 좀 떴어요. 보시면 삼성전자 자체 AI 가속기 마하1 내년 출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출시했다는 것인데 기사가 좀 이상하게 났어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미지 브랜딩의 진심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협력해서 개발한 반도체죠. 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시스템칩,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시스템칩에서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에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FC BGA 기판이 AI 반도체에 어떠한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선 꾸준히 말씀드렸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서서히 수년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하이엔드 기판도 한국 탑픽이지만 전장 쪽에서도 한국 탑픽이기에 장기간 여러모로 수혜를 받을 듯합니다. 그나저나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진심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핵심 파트너사가 네이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부자 외에는 거의 모르는 듯합니다. 네이버가 대한민국 1위의 AI 기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PBR이 1 초반대이고 2026년 컨센서스 기준으로 PR이 10 초반대이군요. 한국 AI 넘버원 기업에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듯합니다. 네이버, 삼성전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투자를 했어요. 최근에 투자했고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투자를 해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이버는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 아마 조만간 좀 기회를 잡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기회가 발생하면 네이버도 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주총서 깜짝 공개한 비밀병기 1조 잭팟 터졌다. 삼성이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처럼 꾸면서 AI 반도체를 이제 개발했다고 하는 것인데 네이버에 협력해서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네이버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인 것도 맞아요. 자, 필링 사단방에 올라온 이슈죠.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AI 반도체가 세상에 드러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삼성전자는 기업 홍보에 진심이 듯하네요. 이제 시작이기에 향후 발표되는 고객사들과 성장 각도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투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최근에 투자를 진행했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기회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올해 1분기까지 기관들의 그런 숏 혹은 공매도 청산이 이제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는 지금, 왜냐하면 다음 분기부터 새롭게 다시금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잃었던 거둬들었던 수익 실현을 함으로써 다시금 새로운 장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발로 인해서 네이버의 리스크에 조명했다면 다음 분기부터는 네이버의 AI 반도체, 네이버와 삼성전자의 협력, 네이버의 그런 LNN, 네이버의 인공지능, 네이버의 OS,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네이버의 네이버 웹툰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졌을 때 주가는 다시금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부터는 네이버에도 어느 정도 주목할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네이버가 초거대 인공지능이죠. 하이퍼클로버 X를 B2C가 아니라 B2B 위주로 출시를 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은 챗 GPT라던가 제미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전 세계에서 3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을 이뤄낸 국가가 전 세계에서 3개 국가밖에 없어요. 한국, 미국, 중국 이 3개 국가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다른 기업들에게 자신의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 5개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국을 제외시킨다면은 전 세계 5개 이하로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인데 실제로 네이버는 대한민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스템을
플랫폼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흔히 스타트업 기업들, 스타트업은 뭐 대부분이 하이퍼클로버를 이용한다고 해요. 뭐 플랫폼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부분의 하이퍼클로버가 제일 1순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챗 GPT, 뭐 제미나이가 아무리 날아다닌다고 한들 그들이 이 시장을 독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아마존의 클라우드가 가장 뛰어난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던가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라던가 혹은 알리바바, 네이버에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사장되지 않은 것처럼 어차피 이 시장은 글로벌 독과점화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시스템들이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상위 한두 개 기업이 이 시장을 장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각자 입장에서 편의성, 효율성, 효과성을 따졌을 때 가장 유용한 AI 시스템을 결합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가 이미 가장 독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야놀자, 플레이스 오피스, 인터파크라던가 컬리, 배달의 민족 이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은 하이퍼클로버를 필수적으로 이용한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당연하죠. 이런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덧입히는데 하이퍼클로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챗 GPT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챗 GPT를 쓰지 말고 왜냐면 챗 GPT를 통해서 정보 유출된 건이 몇 건이 있죠. 네, 실제로 챗 GPT에 정보를 유출시킨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LLM을 사용해라. 네이버가 이제 보안상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네이버와 삼성과의 협력이 가면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고객사들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확실하게 제어를 하고 있고 아예 쓰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모으지 않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챗 GPT를 금지하고 네이버의 LLM으로 이제 쓰겠다는 그런 내부자의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삼성전자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를 도입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로 인해서 사실 다른 기업들도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도 매년 5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네이버 웹툰이 있습니다. 웹툰이 이제는 웹툰이 아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만화에 그쳤다면은 이제는 게임은 물론이고요. 드라마, 영화 이런 쪽으로도 사업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 IP까지 확장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네이버 웹툰의 컨텐츠의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이 성장성이 결코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리스크만 이제 염두에 두었다면은 이제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무기들에 주목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광고라던가 이커머스, 핀테크 이런 쪽들도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커머스 발로 인한 리스크가 정말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외에도 핀테크 광고는 꾸준하게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해외로 나갔을 때에도 중동이라던가 동남아시아 이쪽으로도 네이버의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될 기미가 보이고 있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겠다라고 대놓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사우디의 그런 정책 이반자들이 네이버의 그런 사옥이라던가 네이버의 빌딩이라던가 네이버의 오피스라던가 이런 쪽에 직접 방문을 함으로써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네이버의 리스크에 주목되었던 시기였다면은 다음 분기부터 4월달부터는 네이버의 확장성에 주목할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상 한 분기 정도를 꾸준하게 수익을 봤다면 그런 것들을 수익 청산시킴으로써 수익을 확정시킴으로써 보고를 하고 다음 분기부터 새롭게 나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네이버도 다음 분기부터는 주목할 부분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현재 필승 멤버가 되시면 역시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실시간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합니다. 네,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해요. 참고로 삼천단 제약은 오늘도 2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제 계좌 수익률도 거의 90% 가까이, 80% 이상, 한 85%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마찬가지죠. 알테오젠과 삼천단 제약이라는 두 가지 대장을 현재 잡고 있고 두 종목 모두 8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어요. 바이오 제약으로 다음 차기 대장주로 제가 손꼽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좋은 만큼 꿈나게 멤버분들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제가 이제 제 계좌도 이제 꾸준하게 2, 3주에 한 번씩 꾸준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알테오젠과 삼천단 제약에 두 종목 모두 이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8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다음 종목으로 다음 잭팟을 터트릴 기업으로 한 종목 정도 혹은 두 종목 정도를 보고 있고 그중 한 종목은 이미 투자 중이고 나머지 한 종목 정도는 이제 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얼마 전에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멤버가 되시면 당연히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네이버에 대한 분석이었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